네, 안녕하세요. 7월 12일 오늘은 CAD 저희 검사 중에 CAD I 다음에 CAD S 제일 많이들 하고 계실 거고 제일 많이 풀고는 있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숙제 같은 아이. 근데요, 저희 회사에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요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일단 잠깐 한번 보자고요. CAD S 부분을 여시면 여기 마스터 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왜 CAD S인가, 왜 CAD S 검사지를 해야 되나, 이제 여기 나오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행복한 아이를 위한 진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가. 엄마들이 첫째 키울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가. 사실 엄마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통하는 대화인지 일방적인 대화인지, 그리고 부모의 성장. 우리가 사실 엄마랑 아이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우리 검사해보면 항상 다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잘 안 변해져요. 그죠? 그 다음, 숨겨진 내 아이의 모습을 일깨워줘라. 제가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변했는지 사실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게 이 검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꿈을 구체화시켜준다. 이제 좀 더 풀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검사만 잘 받고 이 검사만 꾸준히 가져가더라도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우리 아이가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게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뒤로 넘겨보시면 여기 CAD-S의 특별한 세 가지라 그래서 성장관리 5단계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검사하기. 인성과 학습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두 번째, 진단하기.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진단해 드리겠다. 3단계, 아이의 특성에 맞는 성장 방안을 제시하겠다. 네 번째, 계획. 그래서 성장 방안에 따른 계획표를 수립하겠다. 5단계, 관리. 7개월 후의 자연 성장을 점검하겠다. 제가 늘상 CAD 검사 풀 때 방법 맞나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풀기는 푸는데 해결 방안을 안 주진 않는지, 풀기는 푸는데 계획표를 안 주진 않는지, 하기는 했는데 다음 날짜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적은 없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CAD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자, 첫 번째 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진단검사래요. 이거 저희가 만든 거 아니죠? 누가 만든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과 심리검사 전문업체인 한국 가이던스가 공동 개발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엄마들은 교원에서 만들었으니까 교원 거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검사로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어떤 검사? 인성, 학습, 흥미, 관심도. 그 다음 세 번째, 맞춤 솔루션, 부모 가이드, 5단계 성장 시스템. 제가 오늘 요거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 CAD 검사 자체가 어렵고 워낙 다양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1교시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면서 저희가 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주로 인성과 흥미, 관심을 같이 보는 걸 할 거고요. 다음에는 아마 학습과 해서 계획표 짜서 솔루션 제시하는 것까지 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오늘 S하고 나면 다음번이 채용 실동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때 이미 저희가 학습과 함께 솔루션 제시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 CAD S 검사지 다들 제가 지금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지금 혹시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자기 검사 결과 제안을 보면서 하면 좋으시겠죠?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여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응답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종합 의견에 따른 창의성 지수는 어떻게 뭐랑 상관이 있는지. 자, 제가 우선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응답 신뢰도가 높다 낮다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요? 아이가 어떤 거는 yes라고 했는데 어떤 건 아니요라고 한 거예요. 비슷한 문장의 질문은.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응답 신뢰도가 낮게 나와요. 그리고 유난히 엄마들이 아이를 잘 모르고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헷갈려서 풀었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신뢰도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신뢰도가 여기서 봤을 때 사실 60이 진짜 안 된다. 그럼 사실 그거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제가 70까지는 어지간히면 그냥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죠? 믿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4개의 방이 있어요. 여러분, 인성형, 균형형, 그리고 학습형, 우선 지원형 중에 당연히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균형형. 다 알고는 있어요. 균형형. 근데 요즘 들어서 만나는 아이들 균형형 많던가요? 잘 없죠. 요즘 누가 제일 많아요? 어떤 부류? 학습형 많아요. 그리고 아예 우선 지원형. 예전에는 제가 한참 상담하고 다닐 때 인성형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인성형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이 점점 걱정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학습형이 나왔다. 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학습지만 하는 아이들 많이 나와요. 문제집만 푸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 학습지 오래 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성형이 나와요. 그건 왜 나와요? 보통? 학습은 굳이 뭐 했다 안 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성을 엄마가 더 강조하는 엄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엄마가 사실은 굉장히 아이 인사해야 돼, 밥 먹을 때 예의 범절 지켜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어찌 보면 보이기가 조금 중요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도 인성형이 많이 나와요. 학습지만 큰 아이들보다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우선 지원형. 사실 이 아이들 우리 걸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선 지원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 사실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선 지원형이 나오면 선생님이 꼭 그 아이를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봐서 이렇게 대충 체크를 한 건지 정말 그 아이가 그런 건지 선생님이 직접 체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아이에게 제가 책을 하나 읽어보겠다 라고 해서 우선 지원형은 선생님이 꼭 아이를 만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균형형. 사실 우리 균형형 나오면 그냥 잘하네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균형형이지만 대부분 균형형이면 그 우리 빨간색 줄 아래로 안 내려가고 다 그냥 약간 위면 다 균형형 나오죠. 그래서 균형형이 나왔다고 다 안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긴 볼 거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가 인성형이 나왔다. 그럼 뭘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학습을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학습형이 나왔다. 뭘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인성 부분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우선 지원형 나왔다. 사실 시급하다. 급하다. 당장 해야 된다. 네. 그럼 뭘 할 거냐가 이제부터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리고 창의성. 여러분들은 창의성 푸실 때 어떻게 푸세요? 창의성. 창의성이 뭐예요? 문제 해결은요? 문제 해결 능력도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엄마들은 창의성 그러면 무슨 생각하던가요? 막 창작, 막 그려내는 거, 막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제일 쉽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해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힘. 이게 창작이에요. 근데 이미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맞아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원래 우리 전화기 있었죠. 원래 집에 다 전화 있었고 공중전화 있었죠. 근데 원래 컴퓨터 있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걸 내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냈잖아요. 전화기 있었고 원래 컴퓨터 있었고 들고 다니는 노트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주머니 안에 넣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새 아파트 가면 딱 가자마자 엘리베이터 3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개 내려오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주인이 지나가면 찡 해서 그냥 문 열리더라고요. 저는 문 안 열어주대요. 아, 새로운 아파트 안 사나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얘기하죠?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있는 인터폰 원래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것을 개발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의성 설명할 때요. 교육과정 설명이 나와야 돼요. 교육과정. 왜요? 지금 현대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창의성이 있나요? 그래서 창의성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사실 아이의 양육 태도나 배경지식이 달라져요. 자, 이 지금 보여준 친구는 창의성이 보통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1차원 식구들 누구검사를 봤을 때 한 친구는 S등급이 나왔어요. 한 친구는 A등급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B등급이 나와요. 보통 제가 등급별로 가자고 하면 사실 다 S등급 받고 싶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S가 없어요. 보통 B나 A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 7살인데 불구하고 사실은 B예요.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제가 아까 뭘 해야 된다고 했어? 안다.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알려면 경험을 해야 되죠. 엄마들한테 바로 책이라고 얘기하면 너가 책장 사니까 책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알려고 하면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전거 잘 타려면 자전거 타봐야 돼요. 운전 잘하려면 운전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중에 당연히 어느 게 더 효과는 좋아요? 그건 당연해요. 제가 요리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먹어봤잖아. 잘할 수도 있죠. 근데 하기는 잘하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리를 잘하시는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막 요리 나오면 막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 재료도 넣어보고 저 재료도 넣어보겠죠. 그래서 창의성이 올라가요. 우리 어머니 맨날 보는 유튜브 그 아줌마 있어요. 요리 강사님. 그분을 보시면서 감자를 희한하게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창의성은 재미랑도 상관이 있어요. 재미라는 건 내가 알 때 재미있거든요. 모르는 거 얘기하면 재밌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창의성이라는 건 호기심이에요. 막 궁금해야 돼요. 저걸 저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저거는 저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감자에다가 고추를 넣으면 어떨 것 같아? 감자에다가 양파를 넣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간장 넣어서 만들어 볼까? 소금 넣어서 만들어 볼까? 그때 제가 감자 썰어보니까 무슨 파? 설탕파, 소금파로 갈리더라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경험을 할 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같이 해주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이번 여름에 프랑스 파리 한번 가볼까요? 가지 말까요? 가보면 좋겠죠? 자, 4인이 가요. 돈 얼마 들어요? 2,000원 들 거예요. 그죠? 당장 지금 2,000 있어요? 당장 프랑스 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랑 함께 세계 지리 여행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솔루 지리 책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프랑스는 말이야 여기서 비행기를 슝 타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엄마랑 같이 그러면 프랑스 가면 뭐부터 볼까? 뭐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애플탑부터 봐야 되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무조건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함께 에펠탑을 한번 보러 가는 거야. 그치? 그럼 그런 거잖아. 근데 에펠탑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애기들은 알아요? 엄마들도 모르시죠?
에펠탑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 에펠탑 맨 처음에 프랑스가 사실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상징물이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보러 가지 못하니 간접 경험으로 뭐가 가장 좋더라? 독서만한 건 없더란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없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 도마뱀 키워보자. 계속 키울 수 있으면 다행이야. 자 지금부터 뱀을 키워보자. 자 지금부터 새똥거리 모르니까 새똥거리 키워보자.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간접 경험이 어떤 체험? 독서 체험. 그리고 직접 경험이 내가 해보는 체험.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생활 주제예요. 생활 주제를 다양하게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라가 갑자기 땅땅땅 하고 교육과정에 뭐가 나온 거예요? 누리과정이 나온 거죠. 누리과정은 뭐 하는 거다? 아이에게 경험을 많이 쌓아주는 거다. 그래서 창의성 하나 올리는데 어머니 사실 우리 아이 창의성 올라가면 좋겠어? 안 올라가면 좋겠어?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흥미관심도예요. 이 아이의 흥미관심도 한번 볼게요. 7살이에요. 남자친구예요. 어떻게? 이 친구 높아요? 낮아요? 그다지 높지 않죠. 보통 우리가 높다고 말하는 거 80 이상이 다 나올 때 높다고 말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래요. 코로나 이전 아이들은 흥미 관심도가 다 8, 90 이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의 흥미 관심도가요 굉장히 낮아요. 제가 검사를 해보면 그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만 높아요? 체육이 높아요. 이 친구 지금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장인장 지국자님 이 친구 영어 해요? 아니 엄주연이라고 정미 마스터님 아니요. 안 해요? 네. 그러면 뭐만 하고 있어요? 눈높이 하다가 지금 이제 아이캔 들어가고. 아이캔드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요? 그나마 얘는 뭘 좋아한대요? 외국어를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건 아까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도움이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럼 이 친구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골고루 해주세요. 얘는 한 개만 하지 말고 내가 재밌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게 낮아요? 남자아이인데 과학이 낮아요. 창의성 지수가 그래서 낮았던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호기심이죠. 맞나요? 과학이 낮다. 호기심이 작다라고 보여져요. 세상이 왜 계절이 변하는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저 동물은 저 색깔인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집에 아기 때부터 보던 자연관찰이 어떤 건지 이걸 지금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호기심을 불어넣어 줄 게 필요한데 애들이요 관심 있는 것과 없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알면 관심 생기고 모르면 관심 안 생겨요. 맞죠? 그래서 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는 게 많아지는 게 필요해요. 그렇나요? 아는 게 많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눈높이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눈높이는 어때요? 한글만 적고 수학만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관심 있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친구한테는 꼭 아이캔들을 권해주고 싶어요. 맞나요?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주제별로 내가 읽을 거리, 찾을 거리가 있게 해주는 독서. 맞나요? 흥미 관심에서 이미 나와요. 왜요? 수학도 그렇게 안 재밌대요. 그나마 언어랑 사회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엄마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언어, 사회, 외국어가 그나마 흥미가 있는 친구는 학습을 좀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훅 낮아지는 아이들입니다. 왜요? 수학과 과학이 처음부터 재미있고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기본 머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다른 과목들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언어, 사회, 외국어는 사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금세 떨어지는 과목들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언어, 사회, 외국어가 높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한테 배경지식 넣어주고 학습지 넣어주면 금세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살짝 제가 지능을 보기는 볼게요. 이 친구요. 이해력, 표현력, 수리력이 생각보다 기본은 돼요. 왜요? 눈높이를 몇 년이나 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사고 웃긴 일이죠. 응용력, 사고력, 판단력이 낮아요. 프로그램 학습지를 한 아이들의 특징이죠. 왜요? 반복 학습을 했잖아요. 생각하는 질문을 누군가가 해줬을까요?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을까요? 여러분들 눈높이 교재 보면 기타의 거랑 똑같이 생겼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늘어나고 곱하기 하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2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외우기만 했던 거야. 다행인 것은 언어랑 표현력이 높아서 다행이긴 한데 판단력이 없다.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헷갈리는데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 재미가 있다 없다? 없다. 나 이거 해봤어. 저번에 해보니까 성공했어. 나 이거 해봤어. 지난번 해보니까 재밌었어. 그럼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더라? 다양한 경험. 다양성. 아는 게 많아지는데 어떤 거? 다양하게 아는 게 많아져라. 아이캔두랑 독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 흥미와 제일 앞장 창의성만 가지고도 이렇게 푸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인성 파트. 사실은요, 여기 도구감사지 요거 캐드 요거 마스터에 보시면 우리 인성 파트가 이렇게도 넓어요. 인성 파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 이 중에 아닌 게 없어요. 흥미랑 인성 파트는 같이 가거든요. 재미가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일 거예요. 재미가 없는 아이들은 안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 느끼는 거 다들 있을 거고 공감소통 능력 당연할 건데 자 한번 보시면 정서성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 사회성, 그 다음 도덕성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여기에? 그럼 제일 어느 게 중요하다? 정서성.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봐야 돼요. 정서 발달 한번 볼까요? 요 중에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인성 파트 중에 정서라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다 풀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다 하나하나 키워드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다행이다. 시민성이 높아. 다행이죠. 소속감이 좋은 아이고 적극적인 아이일 것 같아요. 그냥 잘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지 얘는 조금만 챙겨주면 하고 재빌 것 같아요. 근데 얘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경험. 얘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좀 낮아요? 지혜가 낮아요. 첫째예요? 둘째? 첫째랑 터울이 좀 많이 좀. 아, 터울이 많아요? 첫째 좀 몰빵했는데 안 되니까 둘째는 내가 좀. 네, 일어났어요. 그런 아이 치고는 인성이 참 좋네요. 아마 이쁘다 하고 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지혜가 낮다.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그러셨잖아요. 창의성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 지혜가 뭐다? 문제 해결 능력.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래도 터울이 많은 막내니까 엄마가 뭐 해줬겠어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할게. 요즘은 첫째 아이들이나 하나 있는 아이들도 이런 애 많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여기 보니까 정서가 생각보다 낮아요. 왜 낮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친구는 아까 흥미관심도가 너무 낮았어요. 얘가 지금 뭔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도 어때요? 할 줄 아는 게 아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자기 주도죠. 나 이거 해본 경험과 함께 자기 주도. 그래서 이 자기 주도 때문에 아이템들을 아주 잘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 이해, 성실성, 개방성.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과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비해서 개방성은 높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창의성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얘가 호기심은 있을 것 같으니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너 이거 해볼래? 그러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도 적극적인 아이예요. 그죠? 시민성이 높고 개방성이 높으니까 얘 토요 수업에 열심히 하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어머니는 토요 수업에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토요 수업에 올 때 방법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면 안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예습형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습형 아이가 있고 복습형 아이가 있거든요. 너무 학습 지능이 다 높고 모든 자기 조절 이해가 너무 높아. 그래서 왜 어떤 친구 이런 애 있잖아요. 학교 가면 재미없어서 하고 가면 애가 공부 집중 안 하는 애. 그런 애들 복습형이죠. 걔들은 근데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사실. 영재 정도 되는 애들이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이 친구는 순수하게 예습형 아이다. 나 더 잘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잘하고 싶다잖아요. 이해, 자기 조절, 그 부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 어떤 친구는 부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못해. 나 하기 싫어. 나 안 해봤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가 혼 많이 내는 아이. 너 하지마. 됐어. 엄마가 줄게. 너 그거 못하잖아. 하지마. 엄마가 줄게. 엄마의 로봇에 의해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서 성실성. 성실한 아이예요. 성실한 아이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 먹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음에 뭐 해야 돼? 엄마 나 다음에 뭐 해야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시간표를 짜서 네가 시간표에 맞게끔 챙겨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서만 풀었는데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아까 중요하대요? 사회성이라고 했어요. 왜요? 정선하는 아이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거 같이 와요. 근데 사회성이라고 해서 다 학교가 아니에요. 왜요? 첫 번째 공감소통, 두 번째 예의, 세 번째 지혜인데요. 예의라는 부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셔야 돼요. 엄마의 양육 태도가 일관되시고 엄마랑 아이의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럼 예의 부분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많고 엄마는 짜증이 많고 엄마 아빠가 첫날 맨날 싸운다. 그럼 예의 부분이 낮아요.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거기서 공감소통까지 낮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공감소통이 높다. 그럼 어떤 거예요? 공감소통이 높으면 사실 다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귀를 알아듣고 내 얘기도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공감소통 낮고 고집불통이다. 사실 고집불통이 아니라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소통이랑 관련되는 거 있어요. 이해력이에요. 근데 아까 이 친구 이해력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그래서 공감소통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 다음 이 친구가 아까 표현력이 좋았었죠.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엄마랑 소통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아이인 거예요. 거기다가 개방성까지 좋으니까 성격이 좋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학습의 이해 부분이 학습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덕성. 우리가 사회성은 내가 바깥에서 보통 친구들과 노는 거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정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집 가정 환경에 의해서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떤지가 들어간다면 도덕성은요 가치관이에요.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 엄마의 양육 태도, 아빠의 양육 태도. 도덕성이 몇 살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3세에서 6세 언제? 전두엽 부분. 도덕성이 많이 위험하다, 도덕성이 많이 힘들다, 가치관이 흔들린다. 사실은
엄마 아빠의 말투,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뭘 해줘야 된다? 준법성을 너무 높아도 고집 세다 하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애 있죠. 무조건 약속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건 융통성이 없는 거거든요. 융통성. 융통성과 준법성이 또 같이 가요. 융통성이 있으려면 준법성이 그래도 한 그냥 60에서 70 정도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90까지 올라가면 잘못 보면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끝까지 우겨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책임성은 뭐예요? 책임성. 내가 하면 끝까지 해내는 힘. 그죠? 그래서 사실 성실성과 책임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아이캔도에도 잘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실성이 낮고 책임성이 낮은 아이는 사실 엄마도 희번덕 할 때 많으시거든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라고 줬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뺏어버려요. 맞아요? 그지? 그래서 내 기분파 엄마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책임성이 너무 낮을 때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준법성 또한 엄마가 왜 엄마들이 이래요? 아니 나는 약속 잘 지키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낮지? 나름 잘 지키는 거지 엄마가 생각할 때. 아이가 생각할 때 납득되도록 설명을 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성 부분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의 키클랩 제가 얘기했었죠. 키클랩 할 때 우리 학습에 가장 3가지 필요한 거 있다 그랬어요. 뭐? 이해력, 집중력, 지구력. 자, 이해력은 어느 부분이다 여기서? 공감, 소통 부분이다. 아까 다른 사람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공감, 소통 부분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집중력. 집중력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가 재미를 느끼어야 잘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야 당연히 좋겠죠. 지혜 부분. 지혜 부분이 올라가면 집중력 올라가죠. 그 다음에 성실성이 올라가야 돼. 나 끝까지 할 수 있어. 맞나요? 그 다음에 책임성과 준법성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아이 집중도가 올라가요. 나는 이걸 하면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어. 거기에서 이해 부분까지. 지구력. 지구력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끝끝내까지 해내는 끈기라고 얘기를 해요. 끈기.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 캐드 여기 검사지에 보면 끈기라는 말이 굉장히 잘 나온 거 아세요? 여기 페이지가 지금 16페이지예요. 끈기의 오류. 잠깐만 읽어볼게요. 끈기란 쉽게 단념하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견뎌내 나가는 힘.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아이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요. 자동차 관련 책은 정말 끈기 있게 본답니다. 이 말은 맞다 틀렸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본 것이지 그것을 끈기라고 보긴 어렵다. 끈기란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기 싫은 것, 그 또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견뎌낼 수 있는 힘이다. 되게 좋은 말 맞죠? 엄마들은 이렇게 애가 하기 싫다니까 안 하고 싶어요. 애가 안 하고 싶다니까 그만 시켜주세요. 그건 끈기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 치기 싫어도 학교를 가야 돼요. 내가 일을 하기 싫어도 회사를 가야 돼요. 그게 끈기예요. 싫은 걸 해내는 힘. 그것이 여기에 어느 부분일까요? 자기 이해, 자기 조절. 그것이 정서와 함께 가는 거죠. 정서가 유난히 낮은 아이들 짜증이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심의성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키클랩을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키클랩을 먹으면 뇌발달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집중력을 올리고 지구력을 올리려면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뉴메드와 교원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게 저희 키클랩 제품인 거예요. 맞나요? 인성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엄마들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 냅니다. 원래 제가 숙제 안 냈죠? 이 인성 키워드 부분에 진짜 이 부분들을요 다 읽어보고 줄쳐보고 오세요. 한자라도 빠뜨리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왜 이거 없을 때는 이거다, 이거 없을 때는 이거다 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성실성이 내가 높아야 아이캔도를 잘 해낸다. 그리고 성실성이 낮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캔도를 넣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다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 학습 지능 검사를 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천만 플랜을 가지고 엄마에게 체형으로 푸는 것까지 안내를 할 거예요. 대충 훑어보는 건 되셨죠? 그러면 대충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생각사자예요. 생각하는 힘. 근데 생각사자가 되려면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돼야 되고 아는 게 있어야 생각이 돼요. 마음이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습의 기본은 독서와 학습이 세트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